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11월 5일자 주요 일간지 서설들을 통해서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뜨거운 현안들, 이걸 좀 깊숙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세계일보, 조선일보 그리고 한겨레 신문 사설들이 오늘 저희의 분석 자료입니다. 국내 정치의 아주 격한 대립부터 시작해서요. 한미동맹의 중요한 변화 지점, 그리고 또 새 정부의 첫 예산안까지 정말 다양한 이슈들이 담겨 있더라고요. 저희 목표는요, 각 언론사가 이 문제들을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는지, 또 그 논리는 뭔지, 이걸 좀 비교하면서 핵심을 짚어보는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주제는 역시 국내 정치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보이콧한 사건, 그리고 또 소위 재판중지법 논란, 이게 가장 큰 이슈였죠. 먼저 보이콧 사태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세계일보하고 한겨레가 이 문제를 아주 비중 있게 다뤘어요. 네, 맞습니다. 이 보이콧 사안은 겉으로 보기에는 추경호 의원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 이게 발단인 것 같지만요. 그 이면을 보면 이게 단순히 한 의원의 문제를 넘어섭니다. 아, 그런가요? 네, 여야 간의 극한 대립 상황이라던가 아니면 또 12.3 계엄이라는 그 민감한 역사적 사건까지 얽히면서 신문들의 해석도 상당히 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세계일보 시각부터 좀 보면요. 국민의힘, 그러니까 원내 2당이죠. 107석. 여기서 보이콧 명분으로 내세운 추 의원 영장 청구. 여기에 대해 좀 비판적입니다. 특검은 정부나 여당으로부터 독립된 기구인데 특검 수사를 대통령 시정연설이랑 연결하는 건 좀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거죠. 네,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하기보다는 추 의원이 정말 떳떳하다면 법원의 영장 심사 같은 절차 있잖아요. 그걸 당당히 따르라 이렇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차하고 국정 운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추 의원 혐의, 그러니까 12.3 계엄 때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그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여기에 대해서는 법원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 이런 원론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요. 이 보이콧이 국정감사 파행에 이어서 예산 심사까지 막장으로 몰고 갈 수 있다, 이 점하고 또 에이펙 성공 개최로 얻은 국가 이미지에 스스로 흠집을 내는 자해 행위다, 이 점을 더 강하게 비판하고 있어요. 네, 대통령이 강조한 그 AI 선도국 목표 같은 국정과제, 여기에 초당적으로 협력해라 이렇게 촉구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겠죠. 맞습니다. 국정 운영의 안정성, 이걸 좀 중시하는 관점이 드러나는 거죠. 반면에 한겨레 신문 논조는 훨씬 더 강경합니다. 적반하장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국민의힘 보이콧을 아주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보이콧 당일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상복 차림에 검은 마스크 쓰고 범죄자 왔다, 재판 속개하라 이렇게 외치거나 장동혁 대표가 정권을 끌어내려야 한다고 발언한 모습까지 이걸 아주 상세하게 묘사하면서 비판 강도를 높였습니다. 네, 한겨레는 이 사안을 그냥 단순한 정치적 공방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 12.3 내란이라는 역사적 사건하고의 연관성 속에서 파악하려는 시각이 아주 뚜렷해요. 추 의원 혐의 내용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계엄 해제는 헌법적인 의무였는데 오히려 방해 행위를 했다, 이렇게 지적하는 거죠. 그렇죠. 특검 수사는 당연한 책무인데 내란 피의자 한 명 지키려고 정권 타도까지 외친다, 이건 좀 말이 안 된다, 이런 겁니다. 네, 더 나아가서는 야당 탄압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에 오히려 스스로를 내란 비호 세력으로 보이게 만들 수 있다, 이런 경고까지 해요. 진정으로 오명을 벗으려면 계엄 해제 표결 불참에 대해 반성하고 사과하고 또 수사에 협조하는 게 먼저다, 이런 주장인데요. 영장 청구를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몰아가는 것 자체가 내란 세력과 한통속임을 자인하는 꼴이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 흥미로운 지점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두 신문 다 보이콧 자체는 비판하는데 그 무게중심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맞아요. 세계일보는 국정운영 차질이라는 어떤 결과에 초점을 맞춘다면 한겨레는 12.3 내란과의 연관성이라는 근본 원인하고 정치적 도의, 이걸 문제 삼는 거죠. 특검 수사를 보는 시각도 세계일보는 독립적 수사 이렇게 보고 한겨레는 정당한 책무 이행으로 보는 반면에 국민의힘은 야당 탄압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야말로 동상이몽인 상황인 겁니다. 아, 정말 그러네요. 결국 정치 현상을 평가하는 우선순위나 기준 자체가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정치 쟁점으로 넘어가 보죠. 이른바 재판중지법 논란, 그리고 이걸 둘러싼 여당과 대통령실 간의 갈등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세계일보하고 조선일보가 이 문제를 다뤘네요. 네, 이 재판중지법, 정식 명칭은 아니지만요. 대통령 같은 특정 공직자의 재판을 임기 중에 중단시킬 수 있다. 이런 내용 때문에 이런 별칭으로 불리면서 큰 논란이 됐죠. 이 방탄법이라는 용어 자체가 이미 굉장히 강한 비판적 프레임을 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 법건이 특정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막는 데 쓰이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핵심입니다. 세계일보는 이 사안을 당정 엇박자라는 키워드로 분석을 하더라고요. 민주당이 과거에 추진하려다가 멈췄던 이 법안을 국정안정법 이런 이름으로 바꿔서 다시 추진하려고 했는데 대통령실이 제동을 걸면서 결국 철회되는 그런 소동이 벌어졌다, 이런 과정을 묘사합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직접 나서서 당의 사법개혁안 처리 대상에서 제외해달라,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 이렇게 요청했다는 내용을 소개하면서 대통령실하고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여당이 독주한 측면, 이걸 비판하고 있어요. 정청래 대표 체제 이후에 이런 당정 엇박자가 좀 잦아졌다. 이런 지적도 흥미롭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검찰청 폐지법 추진 과정 등에서도 좀 비슷한 양상이 있었다는 건데요. 우상호 정무수석이 소통의 어려움을 토로했다는 이야기까지 인용하면서 정 대표의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행보가 오히려 대통령의 외교 성과나 통합 메시지를 희석시킨다. 이런 비판 여론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결국 당정 간의 원활한 소통 그리고 협의가 없으면 정책 추진 동력도 떨어지고 국민 혼란만 커져서 대통령한테 부담이 된다는 거죠. 어떤 정치적 기능장애 측면에 주목하는 분석입니다. 반면에 조선일보 시각은 훨씬 더 날카롭고 직접적입니다. 이 법안을 그냥 명백히 이재명 대통령 개인을 위한 방탄법이다, 이렇게 딱 주정하고 강하게 비판하는데요. 법안 추진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제시하면서 그 의도를 문제 삼아요. 대선 전에 이 후보 선고법 사건 파기환송 다음 날 발의됐다가 재판이 중단되니까 추진도 멈췄고, 서울고법원장 발언 후에 다시 추진하다가 대장동 1심 유죄 나오니까 처리를 서둘렀다. 이런 점들을 짚으면서 이거 입법권 남용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네, 조선일보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다른 소위 사법개혁 법안들까지 함께 묶어서 비판의 강도를 높입니다. 예를 들어서 법 왜곡죄 같은 경우도요. 처음엔 검사, 판사 다 대상이었다가 이 대통령 1심 선고 직전에 판사를 제외했고 대법원 파기환송 후에는 다시 판사를 포함시키는 등 재판 상황에 따라서 법안 내용이 바뀐다, 이 점을 지적하면서 일관성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거 외에도 대법관 증원, 법원 행정처 폐지, 사실상 사심제 도입 주장, 형법상 배임죄 폐지 시도, 검찰 공소 취소 가능성 확대, 이런 여러 법안들을 거론하면서 이 모든 것이 결국 이 대통령 관련 사건에 영향을 미치려는 방탄 패키지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합니다. 가령 배임죄가 폐지되면 대장동 사건에서 면소 판결 가능성이 생기고 검찰 공소 취소가 가능해지면 기소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다. 이런 구체적인 영향까지 설명하면서요. 조선일보 분석대로라면 여러 법안들의 추진 시점이나 내용 변경이 대통령 관련 재판 진행 상황하고 참 기묘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패턴. 이거는 확실히 입법의 순수성에 대해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게 정말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어떤 특정 목적을 가진 움직임인지, 이게 논란의 핵심이죠. 물론 이런 법안들이 실제로 통과된다면 조선일보 지적처럼 이 대통령에게 가장 큰 정치적 부담으로 돌아올 거다. 이 분석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제동을 건 것도 이런 부담을 의식한 결과일 수도 있고요. 이 방탄법 논란과 관련해서요, 조선일보는 다른 두 가지 사안도 함께 다뤘습니다. 하나는 김종숙 여사의 옷값 의혹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재수사를 요청한 건데요. 조선일보는 이걸 경찰 수사의 부실함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렇게 들면서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에 반대하는 논거로 삼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검찰 견제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죠. 이 문제는 결국 검찰 수사권을 둘러싼 해묵은 논쟁하고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각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는 별개로 수사기관 간의 권한 배분이라는 어떤 제도적 차원의 논쟁으로 번지는 양상이죠. 또 다른 하나는 조원철 법제처장의 발언 논란입니다. 이 대통령 변호인 출신인 조 처장이 개인 유튜브 채널 같은 데 출연해서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무죄를 주장하면서 사실과 다른 발언, 대장동 일당 만한 적 없다, 이런 발언을 했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합니다. 공직자 신분에 맞지 않는 편향된 행동이다, 애초에 대통령 방탄용으로 임명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자초한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사퇴까지 요구했어요. 이 역시 현 정부 인사의 적절성, 그리고 행정부 고위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 이걸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사법적 판단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법제처장이라는 직책을 가진 인물이 공개적으로 특정 입장을 강하게 표명하는 것, 이게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방 외교 현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열린 한미안보협의회, SCM이라고 하죠. 여기서 논의된 핵추진 잠수함 SSN 도입 문제가 핵심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세계일보와 한겨레 사설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게 수십 년간 우리 정부의 수건 사업이었던 핵잠수함 도입 논의가 한미 정상 간 합의에 이어서 국방장관 회담에서 공식화되었다는 것. 이건 정말 큰 진전입니다. 하지만 이게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서 아주 복잡한 전략적 함의를 가지고 있다는 점, 이걸 좀 주목해야 합니다. 뭐랄까, 공짜 점심은 아닐 거다, 이런 분석이 지배적이죠. 세계일보는 수건사업 진전과 과제라는 제목처럼 기대와 우려를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제57차 SCM에서 안규백 국방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핵잠 도입 논의를 공식화했고, 이게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 요청과 트럼프 대통령 승인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 점을 확인해 줍니다.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추진해온 수건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어요. 헤그세스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 승인을 재확인한다, 군 당국이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면서 국무부 에너지부와도 협조하겠다고 밝힌 발언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미군의 이런 입장 변화 배경에 대해서도 세계일보는 몇 가지 가능성을 제시하는데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요구와 연관이 있을 수 있다. 혹은 한미 간 조선 분야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 MASGA와 연결될 수도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우리 정부는 2030년대 중후반쯤 우리 기술로 첫 핵잠을 진수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기대하면서 범정부 TF 구성까지 추진 중이라는 소식도 전하면서요. 한국의 뛰어난 재래식 잠수함 건조 능력을 고려할 때 충분히 해볼 만한 도전이다, 이런 시각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넘어야 할 산도 많다고 지적합니다. 당장 미 의회 승인이라는 관문이 남아있고 핵연료 공급 문제도 해결해야 하고요. 국내 관련 인프라 구축 비용도 만만치 않을 거고, 만약 미국 조선소에서 건조하게 된다면 이중 투자 부담도 생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국과 러시아의 강력한 반발, 그리고 그로 인한 영내 긴장 고조 가능성도 큰 부담이죠. 그래서 정부와 군이 정말 정밀한 분석과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냉철하게 접근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계일보가 기술적 외교적 과제에 집중했다면 한겨레 신문은 이 핵잠 문제를 좀 더 큰 전략적 틀 안에서 해석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미국의 요구와 균형점 찾기라는 제목에서도 그런 시각이 드러나죠. 맞습니다. 한겨레는 SCM에서 핵잠 도입과 함께 전시작전 통제권, 즉 오피콘 전환 일정도 함께 논의됐다는 점을 특히 강조합니다. 노무현 문재인 정부 같은 역대 진보 정부에서 꾸준히 추진했지만 시안이나 조건 문제로 번번이 좌절됐던 전자권 전환의 역사를 먼저 언급하고요.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전자권 전환을 쉽게 허용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만약 전환을 받아들인다면 그 대가로 한반도를 넘어서는 영내에서의 더 많은 군사적 역할을 우리에게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핵잠 도입 승인 역시 이런 큰 그림의 일부일 수 있다, 이런 해석이죠. 네. 헤그세스 장관이 한국의 방위비 증액과 핵심 군사 능력 투자 강화에 대해서 고무적이라고 평가한 발언을 인용하면서 미국의 기대치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전자권 전환 조건 충족 여부, 그러니까 2단계 완전 운용 능력 FOC 검증 절차가 남아있지만 결국 실무적 검증보다는 한국의 자주국방 의지와 미국의 정치적 결단, 이게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결국 한겨레의 핵심 주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하는 국방비 증액,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보장, 그리고 한국군의 역할 확대 요구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핵잠수함이라는 어떤 당분을 받았지만 그 대가로 미국이 원하는 한반도를 넘어선 동맹의 역할을 어디까지 수용할 것인지 이제 본격적인 고민과 지혜로운 협상이 필요하다, 이런 제언입니다. 이 두 신문의 시각을 종합해보면 핵잠 도입은 분명 큰 기회지만 동시에 미국의 더 큰 전략적 요구와 맞물려 돌아가는 아주 복잡한 방정식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시작되면서 이에 대한 각계의 시각도 사설에 반영됐습니다. 세계일보와 한겨레의 입장을 중심으로 살펴보죠. 세계일보는 앞서 언급했듯이
대통령 시정연설 보이콧을 비판하면서 예산안 심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연설에서 강조한 한국을 AI 선도국으로 만들겠다는 비전, 그리고 관련 투자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이것이야말로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과제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네, 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안인 만큼 그 방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한겨레 신문이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맞습니다. 한겨레는 내년 예산 규모가 728조 원으로 올해보다 8.1% 늘어났고 재정 기조도 전 정부의 긴축에서 적국 재정으로 전환됐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현재 저성장 국면을 고려할 때 확장 재정 자체는 타당한 방향이다, 일단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특히 AI 예산을 10조 1천억 원으로 3배 늘리고 R&D 예산도 35조 3천억 원으로 19.3%나 대폭 증액한 점, 이걸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노력으로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그 외에도 지역사랑 상품권 지원 1.15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1,700억, 국민성장펀드 조성 1조, 청년 미래적금 7,446억 같은 주요 국정과제 관련 예산들도 소개하면서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등에서 제기하는 포퓰리즘 비판에 대해서는요, 이전 정부의 긴축 재정이 오히려 경기 침체를 심화시킨 측면이 있다면서 단순히 정치 논리로 재단할 것이 아니라 각 사업이 실제로 내수 활성화나 인구 감소 대응 등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이걸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반박합니다. 물론 한겨레도 무조건적인 옹호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예산이 끼어들 가능성, 또 비효율적이거나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들, 여기에 대해서는 국회가 꼼꼼하게 심사해서 걸러내야 한다고 분명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들의 지역 민원성 예산 끼워넣기, 이건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재정 건전성 문제도 지적했죠. 적자 국채 발행 규모가 110조 원에 달하고 국가 채무 비율도 5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장기적인 재정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조세 기반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제언했습니다. 네, 종합적으로 보면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은 명확한 확장 기조 아래에서 AI, R&D 같은 미래 투자와 주요 국정과제 이행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이걸 두고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필수적 선택이라는 시각과 재정 건전성 악화와 포퓰리즘 우려라는 시각이 아주 팽팽하게 맞서는 형국입니다. 앞으로 국회 심사 과정에서 각 사업의 효과성 그리고 재정 부담을 둘러싼 치열한 논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특히 장기적인 재정 지속 가능성 확보 방안 마련, 이건 정말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11월 5일자 주요 일간지 사설들을 통해 국내 정치, 국방 외교, 예산안 등 대한민국의 핵심 현안들을 다각도로 살펴봤습니다. 정말 뜨거운 이슈들이 많았네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시정연설 보이콧과 재판중지법 논란에서 드러난 정치권의 극심한 대립구도, 또 핵잠수함 도입과 전자권 전환 논의를 통해 엿본 한미동맹의 중대한 변화 가능성과 그에 따른 전략적 고민들,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경제 재정 정책 방향에 대한 기대와 우려까지 오늘 분석한 사설들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복잡하고 첨예한 과제들을 정말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격화되는 국내 정치 활동 속에서 중대한 외교 안보적 변화에 대응하고 또 새로운 경제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하는 참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정치적 대립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과연 국방, 외교, 경제 같은 중요한 국가적 과제들을 얼마나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을지, 이게 앞으로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 중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각기 다른 입장에서 제시하는 문제의식과 해법들을 비교하고 또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균형 잡힌 시각을 갖는 것, 이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있는 분석을 함께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논의된 것처럼 극심한 정치적 대립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과연 인공지능 투자 확대나 핵잠수함 도입, 전자권 전환 같은 정말 중요하고 장기적인 국가 과제들을 우리 정부와 사회가 제대로 추진해 나갈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께서도 함께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